김건희가 지금 활동을 재개를 했어요. 윤석열이 최근에도 거짓말을 하더라고. 뭐 토론하러 나오는데 기자들이 물어봐. 뭐 부인이 뭐라고 하셨는가 이렇게. 뭐 우리 집사람 그냥 밖에 나가던데요.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것도 거짓말인데 윤석열 캠프의 핵심이 최고의 핵심이 김건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 예. 근데 그게 비선 논란이 생기고 막 그러니까 김건희가 선거운동을 돕고 있지 않다가는 뉘앙스로 거짓말 하더라고. 진짜 뻔뻔한 자아예요. 실제로는 김건희가 지금 그 비선에서 첫 번째로 만난 사람이 김장환이라고 하죠. 김장환. 유명한 우리가 목사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이지. 예. 그 국동방송의 사주이기도 네. 하죠. 국동방송의 김장환 이사장, 김장환 목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 개신교계에서 김장환은 사실 영향력이 좀 그쪽에서는 되게 큰 편에 가깝습니다. 예. 그 김장환을 지금 그 만났다고 지금 이 보도 나왔었죠. 지금 국민일보가 또 이제 거기 저기 그 순복음교회 계열이니까 여기 김건희가 안전벨트도 안 하고 뭐 문화예술 종교 분야 공개 활동 사실은 이게 이제 문화예술 이런 거 빼고 종교 분야에 선거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요게 근데 김장환만 만난 게 아니라 정광훈도 만났다고 하는데 정광훈 씨 그 동영상 한 번만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또 보나요? 네. 아니 근데 거긴 삐처리가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전광훈이 했던 말이에요. 그거 미안하지만 이건 종교가 아니지 뭐냐 무속신앙 무당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냐 무당이 70만 명이요. 그건 종교가 아니야. 그거는 무당은 종교가 아니야. 무당이 대한민국의 사회에 끼치는 이 악한 영향은 말할 수도 없어요. 말할 수도 없어요. 죽도록 남편이 새파지게 돈 벌어주면 여자들이 말이야 미아리에 점쟁이 집에 돈 다 갖다 주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대한민국 경제가 살겠냐고 이게. 무당들은요 전부 다 깜빵에다 집어넣어버려야 돼. 회개하고 나올 때까지. 뭐 윤석열 마누라를 뭐 도사님이 뭐 했다고? 얘라 이 같은 소리야. 빨리 회개하란 말이야. 근데 이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나도 찾아와 달라는 아, 그런 의미에 가까운 거죠. 러브콜이. 실제로는 왜냐하면 뭐 소위 말하면 보수 개신교 뭐 사입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도 찾아와. 그래야 내가 네 지지해줄 수 있어. 야, 그러면 김건희가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말이네요. 아, 그 뜻을 알아듣고 직접 찾아갔다. 그런 통했구나. 이야기가 되네요. 또 물 밑에서는 작업이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건희도 불안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치부가 드러난 것도 불안하겠지만 이 보수 개신교계에서도 계속 이재명 지지 선언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나 그 무속인들도 자기들끼리 어떤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무속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되는 거 반대한다 이런 선언도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김건희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딱 자기 영빨로 딱 봤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다른 그림이 계속 나타나니까 불안하겠죠. 근데 저는 김정환이나 어떤 지금 되게 유명 목사들 그리고 대형 교회 목사들 이런 위주로 만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사실 영적이라기보다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김건희가 무당이나 무속이나 이런 거에 있었다고 한다면 비판을 해야 맞는 건데 만나주고 이랬다는 것은 이 사실은 그 우리가 말하는 보수 쪽의 목사님들이 성직자의 목소리보다는 지금까지 굉장히 정치적이고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비즈니스적으로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런 거지. 윤석열한테 무속 논란, 사이비 논란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박근혜, 이명박 등의 그 계열에서는 소위 보수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걸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냥 무속이야. 그렇다 보니까 지지할 명분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장환도 그렇고 정광훈도 그렇고 저렇게 세게 메시지를 하면 윤석열 쪽에서 달래려고 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같이 접하면서 사실은 보수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양심을 팔아먹는 거죠. 무속을 지지하거나 이분들도 이 보수 개신교에서도
신천지 같은 데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잖아. 출석권 예, 어쩌고 예. 오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지금 영역 싸움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계속 나쁜 메시지를 내면 김건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달래기도 하고 지분도 뭔가를 이렇게 딜을 하고 이 과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종교인이 아닌 거고 실제로 종교인이라고 하면 이런 메시지가 나와야 되죠. 가스펠 투데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왔던 건데 정권 교체라면 무속과 주술의 정치도 찬성하는가? 이게 헤드라인이요. 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이단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고 뜨겁잖아요. 항상 새로운 종파가 생겨나고 특히나 기독교 안에서. 근데 이 이단을 뛰어넘어서 무속 신앙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한글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악마화 시키는 게 아니라 악마라고 봅니다. 기독교적 시각에서는. 근데 이걸 무속신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건희 같이 무속신앙에 대해서 깊게 심취한 사람과 그게 비즈니스가 됐든 종교적 연대가 됐든 어떤 방식으로 손을 잡더라도, 그러니까 평신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이 왜 저런 여자랑? 그러니까 김건희의 불안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서 김정한을 만나고 뭐 정광훈을 만나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 평신도들이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가스펠 투데이의 그런 헤드라인이 좀 계속 좀 오래 좀 띄워주세요. 예. 아까 그거. 왜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교회 가시면 있잖아. 동네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런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기독교인 입장에서도 사실 김장환이나 정광훈처럼 자기 종교적 양심을 파는 짓 말고 동네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라도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최소한 대통령 후보가 저런 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종교적 양심을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팔아먹는 사람들이 목사입니까? 정권 교체라면 무속과 주술의 정치도 찬성하냐고 계속 물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김장한 목사가 비판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는 건데 저렇게 기독교 표도 챙기고 무속 표도 챙기고 신천지 표도 챙기는 것이 나 이 사람 만났다 어떻게 보면은 저 뉴스가 흘러나가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김건희는. 근데 그런 차원에서 그 윤석열의 저 퍼포먼스도 보면은 저 손가락 트레이닝을 신천지에서 해줬고 신천지 아무튼 들어가 있으니까 네. 캠프에 그리고 그거를 신천지 봐라.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화답한다라는 의미로 보여줬을 수도 있는 것처럼 똑같이 김장한을 만나는 것도 맞아요. 목사님 주말 예배 말씀 한 번만 해주세요. 이게 이 파괴력을 김건희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보수 세력, 저 수구 세력을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축이거든. 보수 개신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종교적 양심 이런 거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사람들은 돈에 양심 파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게 마치 대단한 뭐 선교자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런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력들한테 이 무속과 이런 것들이 결합이 안 되니까 그 작업을 지금 김건희가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윤석열 후보 절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뭐 개뿔 같은 소리야. 저희가 잘 챙겨 드릴게요. 네. 제가 구약도 다 외우는 사람입니다. 네. 저 김용겸 의원이 폭로했던 그 연등에 걸렸던 네. 그 사진도 잠깐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윤석열, 김건희 뭐 이렇게 있는데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권도 있죠. 제가 이래서 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도 있고 충북도지사도 있고 다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그 행사 같은 거를 하면은 이 굿을 할 때는 이 굿을 주재하는 측에서는 내가 만약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나라무당이 되는 거예요. 국무. 급이 달라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저런 거 할 때는 무조건 넣는 겁니다. 대통령 넣고 도지사 넣고 시장 넣고 다 넣는 건데 도지사는 지금 도지사 같은 경우에 저기가 충북이니까 충북 도지사가 있는 건데 그날 자기의 스케줄표를 오픈을 했어요. 공개를 했어요. 나 저기 간 적 없다라고. 근데 그날 스케줄표를 공개를 한 거를 보니까 9월 9일이었는데 그날이
2018년 제13회 충주 세계 소방관 경기 대회 개막식이 있던 날이에요. 근데 이 행사가 세계 소방관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거여 가지고 뭐 수영 뭐 이런 거 있죠. 예, 각종 예, 경기를 이거를 충주에서 열린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행사였더라고요. 외국에서 선수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소방관 중에서 이제 선수급으로 뛰는 야, 근데 사람들이. 거기서 소 가죽을 벗겼다.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 충주 중압탑 공원에서 수륙 대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 무속 의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또 이제 연등 좀 붙여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연등을 붙일 때는 원래 연등이 저렇게 생기지도 않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그 연꽃 모양의 연등을 붙여요. 저도 지금 뭐 그쵸. 수년 전에 불국사에 제 이름이 하나 있을 텐데 아마 찍었겠지. 그때 5만 원짜리 했거든. 그러니까 그게 보통 5만 원이고 네. 이제 보통은 자기 집안에 한 장에다가 여러 명. 식구를 다 넣는단 말이에요. 네 식구. 근데 저도 저걸 달 때 고민했던 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우리 집 가족을 넣고 내가 법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법인을 또 넣으라고 해. 그러면 사실 두 그게 개를 이제,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저게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김건희 이름도 있고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저 두 개가 있는 걸 보고 저는 확신했어요. 저거는 김건희가 직접 넣은 거다. 그런데 저기서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김건희와 윤석열을 따로 넣었다는 겁니다. 가족은 사실은 윤석열, 김건희 같이 넣을 수 있거든요. 네. 각자 윤석열,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가 따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저거는 분명히 본인이 하지 않았으면 하지 않았다. 그렇겠지. 아, 역시 해본 사람이라 역시 다르네요. 전문가. 저는 김건희 이름이 왜 두 개가 있는지 이게 이해를 못했는데. 무속 전문가. 개인과 법인으로 그러니까 다시 따로따로. 말씀드리면 저건 불교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불교는 불교 행사에서 살아있는 서에 껍질을 벗깁니까? 그리고 불교를 한다는 그런 무속 행사에서도 보통은 기본적으로는 살생을 하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저렇게 잔인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해명으로는 저건 다 도축된 소라고 했었지만 어떤 도축된 소가 팔다리 다 달려있고 머리까지 다 달려있고 그 가죽까지 다 붙어있는 소를 도축됐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얘기가 돌았던 게 마취된 소일 거다. 실제로 그렇게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데 요즘에 그 라임 기가 막히게 맞춘 얘기 하나 있어요. 이재명은 실적으로 말하고 윤석열은 부적으로 망한다. 요게. 자, 그리고 뭐 이런 무속 논란을 떠나가지고 저는 그 이런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 구두발 이야기에. 어쩌면 현실이 될지 모르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미래.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실제로 윤석열은 내가 이 구두 신체를 올린 걸 보고 느꼈던 게 그거예요. 내가 모욕당한 느낌이 들더라고. 국민 안중에도 없구나, 이자는. 뭐 무속 논란 이런 걸 떠나가지고 윤석열은 저런 캐릭터예요. 언젠가는 저는 큰 벌 받을 거라고 봅니다. 저 태도가. 근데 이 권규대 씨라고요.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이랑 교집합이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분의 페이스북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재명을 안 지 40년이고 윤석열과는 30년이 되었습니다. 이재명은 대학 동기이고 윤석열은 사법연수원 같은 반 동기입니다. 그 시간 동안 이재명은 거듭 진화하여 유능한 리더가 된 반면 윤석열은 그때나 지금이나 패밀리들과 어울려 술 먹고 떠들기 좋아하는 그 모습 그대로이고 오랜 검사 생활로 고압적인 태도만 더 늘었습니다. 개사과와 구두발만 보더라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 면에서 두 사람의 차이는 현저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에 실망하셨더라도 이번에 리더를 바꾸면 민주당도 정치 지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호감 선거라는 언론의 프레임을 뿌리치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유능한 이재명 후보에게 보태주십시오. 제정신 바뀐 사람이면 이재명도 알고 윤석열도 아는 사람이면 도저히 윤석열 찍어서는 안 된다. 네. 실제로는 그런 거죠. 뭐 보수와 진보가 막 극렬하게 대선을 위해서 뛰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요. 윤석열은 말도 안 되는 후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저걸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 상식은 아까 저 양반 권규대 씨의 페이스북이 일반 상식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중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예.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저는 그 윤석열의 그 구두발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저도 합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저건 고의적으로 꾸며낸 거다. 저럴 리가 없다. 아무리 윤석열이어도. 제가 평소에 그런 이야기 자주 했잖아요. 이렇게 선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헛발질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즐기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헛발질의 상상의 그 영역 밖에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 구두발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에이 이렇게까지 합성해서 돌리는 건 좀 심하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신천지나 무속 논란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은 종교인, 목회자,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 429명이 윤석열 후보는 신천지 관련 의혹을 밝히라고 지금 기자회견을 했어요. 방송한 오늘에. 그러니까 동대문교회 문세광 원로 목사님, 미주 신학대 홍인표 목사님, 열린교회 김성건 목사님, 열방교회 강성기 목사님, 양의문교회 조규희 목사님, 배영교회 김대훈 목사님, 부천내동교회 최인성 목사님, 성원교회 조성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지금 저 화면에 보이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 내가 다니는 교회에 꼭 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무속에 빠진 사람, 신천지에 빠진 사람, 아마 무속보다 내가 봤을 때 지금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신천지에 더 분노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아마 동네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시면은 항상 팻말 걸려 있죠. 신천지 추수꾼 이야기가 걸려 있잖아요. 네. 신천지와 윤석열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밝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저런 목사님들이 꽤 많이 지금 계속 결집할 거라고 보는데, 종교인들,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거 불교였습니까? 서가죽 벗기는 게? 이상한 짓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정황상 너무 의심스럽잖아요. 그래서 신천지하고의 관계도. 그러니까 그 어디입니까? 국민의힘 어떤 서울부터 지역구 사무실하고 그 신천지 어떤 그 교파 지파 사무실하고 같은 건물을 쓴다고 아, 하는데 그게 노원 의뢰. 예. 예. 그게 그러니까 우연히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국민의힘 그 온라인 당원 가입 그 QR 코드가 왜 그 건물 입구에 있냐고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입당을 권유하는 그게 스크린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뭐 그 길거리나 뭐 편의점 앞이나 이런 데 세워져 있다면은 아 그래 홍보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는데 거기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당원들이잖아요. 당원들이 출입하는 그 건물에다가 왜 입당 가입 QR코드가 있냐고. 그거는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이게 뭔가 신천지 차원에서 체계적인 어떤 방문이 있었던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신천지라는 그 조직 자체가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려진 바로는 신천지 신도수가 뭐 작게는 10만, 많게는 40만이다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40만이라고 치면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에 1명 정도 되는 정도로 굉장히 큰 조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큰 조직이 지역장 한 명의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그냥 1시간 안에 수백 명이 움직이는 그런 조직인데 그런 조직에서 그 QR코드 하나 세워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하러 와서 당원가입하고 가라. 이건 너무 좀 가능한 상상이잖아요. 이게 보통의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당원가입해라 하면은 쫙 당원가입하고 이렇진 않잖아요. 이제 신천지 신천지는 다르죠. 성향상은 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도 이만희 교주를 고발했어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성도들한테 당원가입 지시한 정황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 그 간부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탈퇴해서 이렇게 양심 고백했던 사람의 그 이야기가 타당성이 느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원래 그 새로운 신도들을 리크루팅 하는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미 이제 신도로서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끼리 관리하는 그런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방법들 하고 그 QR 코드가 놓여져 있던 그 장소 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윤석열이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만약에 나는 신천지하고 관계없다라고 하면 관계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못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꼭 진짜면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지금 부동시도 절대 얘기 못 하고 있고 신천지도 절대 얘기 못 하고 있고. 신천지 간부가
폭로를 했었죠, 얼마 전에. 네. 윤석열을 위해서 당원 가입하라 지시를 했었다. 그냥 일반 우리의 그냥 말도 안 되는 의혹이 아니라 현실로 윤석열은 신천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아까 댓글창에 어떤 분이 나도 현직 목사지만 윤석열을 뭐 규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마찬가지로 말하자면요. 윤석열이 정권을 잡게 되면 신천지가 합법화될 수도 있는 거야. 아, 그러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관계 때문에 노골적으로는 못할지라도 실제로 무속도 마찬가지지만 신천지 교회가 양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왜 윤석열은 신천지에 대한 압색을 거부했나? 이건 확실히 미스테리인 것 같아요. 자, 동네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꼭 이거 입소문 좀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